지금 화면에 보이는 푸르트강이 구불구불한 선은 83년 전 스탈린이 동유럽에 꽂은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칼은 강제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제 크렘린이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는 루마니아 몰도바 국경은 역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의 충성도 없이, 단 한 번의 강제 행위도 없이, 단 하나의 외교 서명으로 크렘린의 흑해 계획과 유럽의 다리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몰도바 대통령 산두는 우리는 혼자서 러시아에 저항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해결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기, 새로운 나토 국경, 제5조 보호, 그리고 모스크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카드가 갑자기 치명적인 함정으로 변하고 있다. 이 지정학적 폭풍의 중심에는 몰도바 대통령 마이아 산두의 매우 계산된 시기적절한 고백이 있다. 우리가 혼자서 러시아에 저항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산두는 몰도바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홀로 생존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외교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산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희망이나 낭만적 민족주의의 예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이 발언들은 지역의 세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다. 이 발언은 다가오는 세계적 폭풍으로부터 거대한 방패, 즉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작은 국가의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몰도바 전 총리 도린 네체안과 다른 고위 관리들도 이 담론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키시나우의 국가적 사고가 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전에 대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반응은 크렘린의 우려 정도를 드러냅니다. 라브로프는 이 계획을 몰도바 국가의 파괴라고 묘사하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몰도바의 루마니아와의 통합은 단순히 과거 소련 공화국의 상실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발칸과 중앙 유럽으로 확장되는 러시아의 영향력 통로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크렘린은 이 과정을 막기 위해 모든 하이브리드 전쟁 도구를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시노우의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몰두와 서방의 지원을 활용하여 이 역사적 기회를 잡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지게 될 몰도바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하여 서유럽과 러시아, 유라시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그 시기입니다. 세계 시스템이 자유주의 질서에서 현실주의 질서로 전환되면서 강자가 살아남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몰도바와 같은 취약한 국가들은 중립의 사치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 변화는 동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야 산두의 움직임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적응 반사로 일종의 국가보험 이니셔티브입니다. 통일은 러시아의 가능한 공격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테이블 위에 있으며 이는 자동으로 몰도바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보호 아래에 두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푸틴의 머릿속 지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은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082년 러시아 제국의 베사라비아 합병으로 시작된 과정은 이 지역의 운명을 200년 동안 형성했습니다. 차르 러시아는 이 지역을 오스만 제국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영향권에 포함시키고 인구공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1918년에 베사라비아는 루마니아와 합병하여 대루마니아의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 부크레슈티와 키시노우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황금기로 불립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1940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소련 러시아와 독일 간에 체결된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의 비밀 조항에 따라 소련은 이 지역을 재점령하고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소련 정권은 루마니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키릴 문자를 강요하고 몰도반이라는 인공 언어와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오늘날 푸틴이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는 사실 1940년 스탈린이 그린 국경과 그가 만든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몰도바 간의 접근은 1928년의 정신을 되살리고 스탈린의 유산을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얻은 몰도바는
그 이후로 정체성 위기와 지정학적 현실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미르체아 스네고르 대통령 시절 처음 부상한 통일의 아이디어는 당시 모스크바의 압력과 루마니아의 내부 문제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며 미완성된 과정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역사적 상처를 다시 열었지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단일 국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경 변경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간 200년 투쟁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적 헤드라인 뒤에는 통일이 실제로 시작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비록 통합이 문서상으로 서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파이프라인과 전력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내 가장 큰 자산인 에너지 무기가 제거되었고 가즈프롬의 영향력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저렴한 가스를 약속하며 몰도바를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 의존성을 정치적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의 위기는 키시나우를 추위에 떨게 하여 무릎 꿇게 하려는 모스크바의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예상치 못한 저항과 창의적인 해결책에 부딪혀 역효과를 냈습니다. 몰도바 정부는 루마니아와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부쿠레슈티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몰드 트란스가스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운영을 루마니아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몰도바 내 에너지 분배 네트워크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몰도바의 불은 모스크바가 밸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부쿠레슈티가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전략적 비전과 압박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대한 무료 러시아 가스의 미래도 이 새로운 상황에서 불확실합니다. 몰도바가 서방과 에너지 라인을 완전히 통합하면 분리주의 지역의 경제는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전력 연결선 건설과 가스 공급 경로의 다각화는 몰도바를 러시아의 궤도에서 벗어나 유럽의 에너지 지도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기술적 및 인프라 비대칭성을 깨는 움직임입니다. 가즈프롬의 시장 점유율 상실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크렘린의 정치적 영향력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통합은 정치적 통합을 위한 시험 운영이며 이 분야에서의 성공은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 단계를 촉진할 것입니다. 단일 국가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측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입니다. 이 분리주의 지역은 러시아가 1992년부터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주둔시켜왔으며 가능한 통일의 경우 크렘린에게 강점에서 전략적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합하여 나토 영토가 되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 주둔군은 나토와 우크라이나 군대에 완전히 둘러싸인 섬, 즉 고립된 지역이 됩니다. 이 상황은 군사문헌에서 고전적인 포위 시나리오로 불립니다. 러시아 군대의 물류 공급이 이미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공중과 육지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코바스나에 있는 대규모 소련 탄약군은 러시아의 전력 증강 요소가 아니라 보호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키시나우와 부쿠레슈티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모스크바는 군대를 철수시키거나 고립 속에 방치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동결된 분쟁 전략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도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키시나우와의 경제 협상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러시아의 지역 접근을 차단하면 분리주의 정권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황은 지역의 과두제 구조가 모스크바 대신 유럽과 거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요새로 여겨지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갑자기 크렘린의 통제에서 벗어나 서방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신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간의 이 접근을 단순히 두 나라의 내부 문제로 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비밀스럽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파트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2022년 침공 시도는
몰도바에서 통합의 아이디어가 주변적인 견해에서 국가 안보 문제로 변모하는 주요 촉매제였습니다. 전쟁 전에는 통일에 대한 지지가 약 20%였으나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 이 수치는 빠르게 40%로 상승했습니다. 두려움이 정치적 선호를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이우 행정부에게 몰도바의 루마니아와의 통일은 전략적 숨통을 틔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오데사의 안보에 중요합니다. 전쟁 초기부터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 오데사를 뒤에서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몰도바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좌절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남서쪽 측면이 확보되고 곡물 회랑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키이우, 키시노우, 부크레슈티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루마니아 몰도바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유럽과의 물류 연결을 강화하고 흑해에서 러시아의 포위를 깨뜨릴 것입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동쪽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부드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원국 행동 계획, 관료적 장애물, 러시아의 직접적인 거부권을 처리하는 대신 이미 회원국인 국가의 일부가 됨으로써 몰도바는 하룻밤 사이에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독이 서독과 통일되면서 자동으로 나토 영토가 된 독일 모델과 유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발생하면 몰도바 영토는 자동으로 나토의 제5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키시노우에 대한 공격은 부쿠레슈티, 베를린, 워싱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이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렘린은 이를 나토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선전 기계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러시아의 군사적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나토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감수할 수 없는 모스크바는 이 전략적 압박에 무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패배한 전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기 위해 강력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민의 52%가 통일을 지지하는 반면 몰도바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고 사회는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전은 통일이 몰도바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나라를 루마니아의 뒷마당으로 만들며 전쟁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가우즈 자치지역은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두드러집니다. 가가우즈 지도자들은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합할 경우 그들은 자결권을 행사하여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국가 내 혼란과 내부 갈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목표는 몰도바 내에서 내부 전선을 붕괴시켜 통합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산조 정부는 EU 통합과 경제 번영을 약속하며 이 위험을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사실 러시아의 국민의 의지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산조는 러시아의 독재의 민주주의로 도전하고 있다. 가가우즈 튀르크 요인은 이 방정식에서 터키를 중요한 행리자로 만든다. 앙카라의 루마니아와의 좋은 관계와 가가우즈에 대한 영향력은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터키의 개입이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균형 세력으로 적용하면 지역의 긴장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크렘린의 분열 지배 전술은 언제든지 불씨를 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합 가능성은 흑해 북서부의 거대한 나토 요새의 건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정학적 구조는 러시아의 발칸반도와 다뉴브 강 유역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소모하는 동안 그는 동유럽 전체와 흑해 지배력을 잃을 전략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황폐한 장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단일 국가는 지역의 권력 공백을 메우고 회색 지대를 제거하며 러시아의 혼합작전 공간을 좁힐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도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변함에 따라 지도가 그대로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입니다. 산두의 대담한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리더십의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도는 잉크로 그려지지만 역사를 통해 피로 바뀌어 왔습니다.
마이야 산도와 부쿠레슈티 행정부는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잉크와 국민의 의지로 지도를 바꾸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여전히 구세개의 방법, 즉 피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프루트강 양쪽에서 이 조용한 혁명이 성공한다면 서쪽에서 러시아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안전한 곳이 없다는 원칙이 러시아의 영향권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K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